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의 화탁지입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신미월 일간별 운세 해드리겠습니다. 간목부터 가겠습니다. 자, 갑진년의 신미월입니다. 자, 신미라는 이 일주만 보면 사실은 토생금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미토는 건조하고 건조하기보다는 좀 이제 뜨겁죠? 열토죠. 이 지장간에 정을 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금은 이 정화를 가장 꺼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뜨거운 열기에 있는 토가 밑에 있고 신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는 토생금 하는 형국처럼 보이지만 이 신금의 날이 완전히 이렇게 뭔가를 잘 배기에 사실은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미라는 어떤 그 일주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신금의 힘이 좀 약하다, 날이 좀 무디다, 정화에 의해서 가열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진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을 이 방송을 제가 6월에 찍고 있으니까요. 6월에 이제 경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경금으로 이 간목을 한번 쳐주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 있는 간목을 일단은 쪼개는 그 역할은 사실은 이제 경금이 해줍니다. 자, 크게. 그런데 이제 이 신금은 뭐냐? 이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잔가지들이나 뭐 옆에 붙은 그런 것들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신금이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신금이 간목에게 직접적인 그 어떤 힘을 가해서 간목을 쪼개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금이 먼저 와서 경금이 간목을 해 놓으면 신금이 그 나머지 디테일적으로 그 조각들을 깎아서 뭔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신금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진토와 미토의 관계에서 진토는 습기가 있어요. 이제 개수라는 습기가 있는데 이 개수가 이 정화를 어느 정도는 식혀주는 꺼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연과 월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이 신금이 신미라는 기둥 자체에서의 힘을 조금 못 받는, 날이 조금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진토와 미토의 만남으로 살짝은 조금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신금의 그 칼날이 그러면은 칼날이 짱짱한가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100% 어떤 뭐 여기 산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신미라는 글자 자체가 원래 신금이 날이 좀 강하지 않은데 갑진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은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간목에게는 지금 정관과 정제죠. 정정 쪽으로 갑니다. 정정 쪽은 안정이죠. 자, 토와 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 쪽이 아니라 정 쪽이다. 지금 6월 경호월은 이쪽 상관하고 그 다음에 편관이 들어와서 그거는 조금 외부적인 상황에 노출되거나 내가 기존에 있었던 일 외부에 거기에 조금 많이 내가 모험을 한다든가 그쪽하고 관련해서 어떤 일과 사건과 사람과 이런 게 연루됐다면 7월은 관제 쪽이 이렇게 오면은 사회생활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 거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활동과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쪽의 측면인데 그게 십성으로 정쪽이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외부에서 있었던 거를 정리하고 조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월에 한 달 했다고 몇 달짜리 프로젝트를 쭉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경호월에 외부의 활동이 많아졌지만 이게 자리를 잡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적응을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있고 새로움도 있어서 약간 좌충우돌하면서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면 이제 내 어느 정도 틀이 생기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안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목이 받는 충격 또는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거는 6월 경호월이 훨씬 클 거고 7월 되면 이제 뭐냐? 네. 어느 정도 내가 긴장은 아직까지 하고 완전히 나 편하자 이런 쪽 가기는 아직은 힘듭니다만 사후에서 내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조금은 안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안정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여전히 많은 상태긴 합니다만 어떤 변화나 새로운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든 거지 여전히 내 책임감과 네. 오히려 이런 안정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더 긴장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게 계속 이 안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이 안정된 거를 계속 유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간목들에게는 아직도 7월에는 조금 안정된 추세기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과 네. 목표와 해야 될 일과 이 책임감, 목표와 책임감 두 가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지고 나를 극하고 하는 거일 때 힘 빠지는 거는 여전하다. 6월과 7월에 예, 힘 빠지는 건 여전해요. 수가 좀 들어오고 목이 좀 있고 이렇게 되는 형국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루틴대로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편해지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금 7월을 견디기에 쉬우시냐면은 목이 많고 수가 많고 이런 분들은 괜찮죠. 근데 많다라는 게 저는 한 2개, 3개 정도지 막 5, 6개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예 종해버리는 사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신강하신 분들이 조금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토, 금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있어요. 내가 원래 토나 금이 많아서 관이나 재가 많아서 책임감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그닥 막 그거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나는 그런 게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은 사람이 책임감 하나 더 한다고 죽겠다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강하신 분들은 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도 버틴다. 어떤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드시냐면은 비견이랑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네, 요거 많으신 분들은 힘이 더 빠지면서 이렇게 극을 하니까 그러니까 식상 쪽이 많아서 목이 신약하신 분들은 완전히 이게 나를 도와주는 수도 약하고 금이 이렇게 치니까 그런 목일간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식상 쪽으로 빠지는 게 많으면서 목이 약한 그리고 인성도 없고 근데 인성과 기본적으로 비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강하신 분들은 버틸만 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목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네, 7월 신미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벌써 7월이네요. 네, 반이 갔습니다. 이제 갑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자 신미라는 일주만 볼 때 뭐 토생금을해서 신금이 강해진다 이거보다는요 사실은 이 미토 속에 지장간이 정을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정화가 있어요. 열토죠 미토는.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금은 너무 차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뜨거워도 금에 더군다나 신금은요 열에 약한데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신금의 강도가 어떠냐 날이 약간 무딘 신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갑진년하고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6월이 경호월이었잖아요. 신금이 간목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가해서 간목을 어떻게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경호월에 경금이 간목을 한번 네, 이렇게 한 번은 건드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드려서 그거를 뭐 토막을 냈든 어떻게 했든 간목이 치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가지나 그 정리하는 주변 정리를 이 신금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진토와 미토와의 관계에서 보면 진토의 속에는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미토 속의 정화를 살짝 식혀준다면 그냥 신미기둥으로 오는 것보다는 미토가 살짝은 열기가 식혀서 신금이 그렇게까지 날이 이렇게 원래 신미 그 기둥이 에서 느껴지는 신금의 날보다는 조금은 그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뭐 100% 그렇다 아니다를 참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근데 을목이 사실은 신금하고 관계에서 보면 이 날이 무딘 게 사실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너무 날이 날카로우면 을목이 더 힘들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편관과 편재입니다. 자, 편관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는 편 쪽이라는 거는 중간이 없고 아예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되게 강박이 심해져서 책임감이 아주 강해서 막 해야 돼 이런 게 있던가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아예 놔버리는 이런 어떤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을목에게 어쨌든 7월은 정신이 한 번은 쎄하게 내가 이런데 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금이 미토에 의해서 살짝 무뎌져서 을목에게 덜 하는 거는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신금이 을목을 직접적으로 그거 하지 않으려면 이제 수를 을목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금이 수로 잘 빠질 수 있느냐 또는 본인에게 뭐 천간에 정화가 있든 병화가 있든 해서 이 신금의 강도를 살짝은 조절을 하는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정도는 돼야 을목의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지지의 미토는 편재입니다. 편재라는 게 편 쪽이요. 네. 몰아서 하는 거죠. 몰아서 하는 거. 그런데 뭐 이 정을기이지만 그래도 이 정화가 여기에 사실은 해주는 게 좋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토의 개수? 그렇네요. 이게 100%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기토라는 을목이 네. 본인이 뿌리를 내리기가 조금 수월한 뭐 무토나 뭐 술토나 진토보다는 큰 땅보다는 내가 조금 편하게 나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가 있는 쪽이죠. 이 편관만 아니면 음일간들은 이런 편 쪽이 조금은 더 수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일간이랑 음일간이랑 또 그것도 오행별로 조금씩은 다른데 자, 이 목화토금수에서 보면은 이제 금하고 토 이렇게 됩니다. 살짝 화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내 에너지가 빠지고 그리고 나를 극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약해지는 시기예요. 네. 그래도 경금은 을경합을 해서 내 에너지가 얘랑 합을 해버려서 아예 내가 없어버리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극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내 힘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6, 7월에는 네, 특히 7월에는 을목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사실 저희 딸이 7월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긴장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힘들고 어떤 분들이 조금 버틸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을 수로 빼서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어서 수, 목 이렇게 있어서 신강하신 분들과 또는 화가 금을 조금 쳐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은 그래도 버틸만 한데 수가 없다 그러면 금이 바로 치고요. 그런데 비견겁재라도 사실은 많아서 내가 이거를 같이 받아줄 내 또래가 있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비견겁재도 없다. 그러니까 수가 없고 비겁도 약한데 뭐 화로 많이 빠져나가서 신약하다. 이런 분들은 계속 힘이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애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 힘들겠죠. 자, 원래 관이나 재가 많으신 분들도 또 관재가 들어오면 또 힘들지만 그래도 관재가 기본적으로 탑승되어 있는 분들은요 하나가 더 와도 그냥
어느 정도는 왜냐면 맷집이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관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본인들이 힘든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하나도 얹어진다고 죽지는 않은, 막 이렇게 힘들다 소리는 안 하는데, 관이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관이 하나 들어올 때 그 하나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는 거를 사실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신약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자명해요. 네. 어쩔 수가, 네네네, 없어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식상이 많아서, 식상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특히 들어오면은 여기를 아예 쳐버려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재성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내 힘이 빠지고, 또 이렇게까지 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금이 얼마나 인성으로 갈 수 있느냐, 또는 우리가 무조건 식신이 편관을 제사라면 좋다라는 건, 이제 원국에 편관이 강할 때는 식신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식신이 너무 과하면 사람이 긴장할 때는 긴장도 해야 되고, 조이고 풀어주고를 해야 되는데, 식상이 너무 강하면 이런 편관이 들어왔을 때 긴장하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식신은 되게 느긋하거든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정신건강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괜찮지만, 일의 진척에 있어서 식신 과다인 분들은 너무 느긋해서 진척이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 예, 그겁니다. 네. 특히 식신이 편관을 제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과유불급이죠. 무조건 식신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편관이 있을 때 식신이 분명히 제사를 해주는 거 맞아요. 그렇게 건강도 챙기면서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즐거움도 보니까. 근데 너무 많다? 그 사람은 현실에 너무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행복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치고 나가는 발전적인 거는 조금 약하다. 근데 본인이 만족하면 그거는 뭐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을목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12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병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미라는 일주 자체는 사실은 토생금을 하는 것 같지만 미토는 열토기 때문에 이 신금이 나를 이렇게 날이 좀 이렇게 날카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정화, 지장간에 있는 이 정화가 신금에 나를 무디게 하기 때문에 이 신금에 날이 좋게 작용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신금이 별로 본인에게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신금의 날이 묻어지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갑진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경호월에 6월에 경금이 갑목을 일단 크게 동강을 내요. 신금이 직접적으로 갑목을 치기는 갑목에게 힘을 가하기는 힘든데, 6월의 경금이 갑목을 어쨌든 이렇게 토막을 내준단 말이죠. 병화에게 이 갑목이 편인이었죠. 그래서 편인이 올 때는 편제가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좋은 효과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경호월의 병화일간들이 어떻게 이 편인을 경금으로 잘 쪼겠냐에 따라서 이제 7월에는 이 신금이 이 조각낸 갑목에 그거의 그 장가지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제 물상적으로는요. 그리고 사실은 연도의 에너지는 조금씩 1년 동안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월로 올 때 그 에너지가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미토 속에 있는 정화를 조금 꺼준다고 해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게 느끼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자, 병화에게는 정제고요. 네, 얘는 상관이죠. 상관이 정제를 생제해주는 상관생제. 자, 토, 생, 금 이렇게 됩니다. 또 병화는 신금이 오면 이제 합을 하려고 하는 구조인데, 반드시 합이 돼서 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제라는 거는 내가 눈앞에 시급한 내 욕심, 목표, 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심리 상태인데, 그 병화는 이 신금이 올 때는 되게 강박이 심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제라는 습성 자체도 있지만 이 병화는 신금을 보면은 병신합 수로 네, 이게 반드시 바뀌는 분들도 있고 안 바뀌는 분들도 있고 쓸 수 있는 분이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정신 상태, 심리적인 상태는 내가 이 정제를 갖고 가고 싶어서 병신합 수 나를 네, 상당히 쪼는 관의 습성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내가 뭔가를 빨리 취해야지 라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강박이. 근데 이제 지지에서 상관입니다. 상관은 조금 급하죠. 네. 그리고 이 상관 속에 겁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얻고 싶은 게 강박이 들어서 빨리 뭔가를 취해서 얻고 싶다라는 행동. 그러니까 상관은 사실은 행동력 쪽보다는요, 원래 상관이 갖고 있는 거는 말 쪽이 조금 많은데, 지지에서의 토로 들어오는 상관은 식신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네. 그 병화가 이 기토 성분에 있는 애로 내 에너지를 더 많이 뽑아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내가 강박을 갖고 하는 한 달이 되겠다. 근데 겁재가 들어가면 겁재도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겁재는 네, 또 이 정제를 극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재가 내 심리 상태로 들어올 때는 빨리 정제를 극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예요. 그게 나쁘게 작용하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작은 거 정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더 큰 거를 원해서 탈이 날 수도 있는 게 겁재고요. 또 하나는요. 네. 이게 경쟁자죠. 내 거를 뺏어가는 그러니까 내 정제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 그게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형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갑진년에 이 갑목이 병화에게 힘을 주고 여기가 식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재성이 여러 사람에게 뭐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힘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가 이 식신이라는 뭔가 해야지 하는 그런 에너지와 지금 같이 해서 재를 취하러 가기 때문에 병화 일간들은 사주 구조가 제대로 이렇게 막 충이나 형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은 분들은 뭔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한 달간 되게 매진할 수 있는 분들이 네. 그 한 달이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일간별 운세를 할 때 주의를 두자면 10개로 나눠 있는 천간 그리고 일주라고 같은 일주라고 해도 월이 12개잖아요. 그래서 월마다 다르고 또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들으셔야지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럼 우리가 돈 내고 사주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의 그 사주와 대운과 이런 걸 다 해서 자세하게 보시는 거는 개별적인 그런 걸로 가셔야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병화일간이 전반적인 구도가 이럴 것이다지 이게 좋다 된다 아니다는 이제 개인의 사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병화일간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행동력을 상당히 발휘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겁재라는 거는 내 정제를 쳐버리고 그러니까 작은 거에 대해서는 버리고 큰 거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사실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겁재에 그게 상당히 조금은 조심을 하고 가시면 네 뭔가를 성취할 때 있어서 이 6월 한 달이 병화에게는 괜찮은 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병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신미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네, 정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신미일주 자체는 여기에 있는 정화 때문에 신금의 날이 날카롭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정화가 이 신금의 날을 조금 녹일 가능성 때문에요. 자, 갑진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신금이 갑목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6월에 경호월에 경금이 갑목을 한번 쪼개주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신금이요 지금 이 쪼갠 갑목의 잔가지들을 조금 처리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에게 이게 이제 정인이죠. 이 간목이 직접적으로 정화에게 갈 때는 정화의 불이 오히려 꺼질 수도 있는데 6월에 경금이 한번 예를 해서 이렇게 타게 도와줬다면 신약하신 정화에게는 좋겠죠. 간목이 모든 정화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신금이 그 장가지를 제거해 주면서 조금 더 다듬어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간목에게 신금이 영향력을 미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되고, 여기 진토의 개수가 이 정화를 조금 이렇게 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1년 내리 들어오는 기운과 월의 기운을 쳤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월의 기운이 훨씬 크다고 느끼죠. 근데 연도하고 관계 봤을 때는 살짝 이 정화에 이거를 개수가 조금은 꺼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편재 식신입니다. 네, 토, 금 이렇게 가죠. 내가 뭔가 내 행동력을 취해서 그거를 얻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편재입니다. 정화에게는 정제인 경금은 시간이 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면 얘는 사실은 내가 금방 열을 가하면 얻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쉽죠. 정제보다는 쉬워요. 쉽다. 근데 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 단점이 편재가 얘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죠. 내가 노력을 힘들게 들인 만큼 내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기해요. 사람이 그게 심리예요.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내가 누군가를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좋아했을 때 빨리 이렇게 내 사람이 되는 사람보다는 계속해서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더 이제 갈구하듯이 신금은 네, 내가 그냥 내 에너지가 약하지만 않으면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애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성취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정제보다는 조금 귀하게 안 생각한다. 그리고 편제라는 게 네, 그런 거죠.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6월에 뭔가 그거 한 게 있어요. 그게 들어오나요? 라는 깜짝스러운 그런 돈으로 수입은 가능하겠다. 그것도 근데 일간이 같아도 나머지 오행 구조가 다르면 다르기 때문에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정화 일간 분들은 이 7월에 어떤 그 들어올 돈, 그러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외에 돈을 얻기에는 조금 괜찮은데 이 정화가 비견이잖아요. 경쟁자죠, 경쟁자. 또 다른 나의 그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가 한 명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전히 내 거 되진 않는다. 내가 원래 들어올 돈이 뭐 1,000만 원이었으면 그게 살짝 뭐 다른 사람 내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주기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식신 보겠습니다. 화일간들은 식상이 지지토 4개이기 때문에 토가 식신이에요 라고 해도 이것과 축토가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축토는 뭔가를 취해서 그거를 꽁 하고 잡고 있는 이게 강하다면 미토는 열토기 때문에 나가는 게 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이게 식이든 재든 이제 우리가 토가 들어올 때 대운이나 세운을 볼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토하고 수의 관계가 적절히 섞였을 때 이거를 응집하고 모을 수 있는데 얘는 화의 토거든요. 열토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취해도 그게 나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인성하고 같이 인성이 재성이 재극인을 해주면 이게 좋은 의미로는 뭔가 문서와 관련돼서 수입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재성이 들어왔다라는 건 내가 얻고자 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게 지지에서의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뭔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식재 요렇게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쪽에 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이거를 잘 취한다 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든지 뭐 종하는 사주, 아주 한쪽에 오행이 많아서 그쪽으로 종하는 사주 말고 보통 일반적인 사주에서는 내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렇게 밖으로 아웃풋 되는 시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해서 내 힘을 기르는 이런 에너지가 약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지출을 합니다. 나가요, 돈이. 그래서 우리는 신강신약을 볼 때, 그러니까 사주에서 왜 신강신약이 중요하냐면 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참을 수 있는 어떤 그 참고 인내하고 내 힘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산출해서 결과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올 수 있는데, 이쪽이 약하고 이쪽이 많으신 분들은 지키지를 못해서 들어와도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 식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좋은 기회긴 하지만 이게 돈을 쓸 수도, 놀면서 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성과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뭔가 돈이 들어와도 내가 지키려면 참고 그거를 결국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돼요. 이 수의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관성이 얼마나 이거 힘 조절을 하느냐 죠. 네. 정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신미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무토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미월입니다. 신미월 자체로만 봤을 때 이 신금이 사실은 이 미토 속에 지장간 정화 때문에 날이 완전히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생금처럼 해서 토가 금을 생하는 구조로 보이지만 신금이 신금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미토 위에 있는 신금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가 재성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아니겠지만 네, 토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네, 그 금의 날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 갑진년과 비교하면 무토에게는 편관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올해 무토분들이 어떤 되게 그 악바리 근성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오기가 막 차오르실 거예요. 넘어야 될 큰 산이 일단 올해 갑진년의 갑목이 무토들에게는 이제 경금이 6월 경금이 갑목을 어느 정도는 쪼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에 무토분들이 일단 큰 산은 한번 넘었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 근데 이제 신금이 갑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조금 힘든데 경금이 한번 네, 해준 그 나머지 이 부분들에서 잔 가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나무를 가지고 뭔가 또 파서 어떤 걸 하거나 요런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갑목이라는 편관이 경금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신금이 다듬는 역할을 하는 7월이 되겠다. 천간의 에너지는 그렇고요. 지지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관과 겁재죠. 네. 1년의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1년의 균등하게 에너지가 역할을 얼만큼 하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 올해 갑진년의 큰 틀은 우리가 누구나 갖고 가는데 그게 월마다 올 때 이 월에 이 진토라는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골고루 오는 건지 아니면 좀 몰아서 오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그런 면에서 작용을 한다고 쳤을 때 이 미토 속에 있는 정화를 개수가 살짝 식혀주면 이 신금의 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너무 이렇게 날이 무뎌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상관이 일단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운기상으로 봤을 때는 상관은 이제 병화를 끌어올려는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토는 상관이 들어오면 아이고 네네 상관 맞죠? 네 여기 편인 네 편인인 병화. 근데 병화가 사실 신약한 무토에게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으로 내 에너지가 빠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관의 역할이 이 그 천간합은 비합이라고 해서 그 병화의 역할도 끌어옵니다. 근데 사실 상관과 편인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약간 그 뭔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상관도 그렇고 편인도 그렇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이게 맞다고 쫙 밀고 나가요. 그런데 의심, 이 편인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기제로는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것도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상관을 쓰자니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병화의 에너지로 오지만 내가 아직 그 사람들을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는 시기고, 그리고 상관이라는 건 일단 내가 내 안정된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새로운 걸 시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올 때는 조금 불확실한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신은 안정된 구조라면 상관은 조금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이 천간으로 왔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오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물론 나를 되게 추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천간의 기운은 조금 불확실해서 내가 이거를 해도 되나라는 사실은 의심과, 또 이게 사람에 대한 의심과 본인의 강한 독설과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오죠. 겁재는 뭐냐? 뭐 경쟁자. 네. 근데 지지한간을 보시면 정인과 정관과 또 겁재예요. 네, 지금 이게 인연법은 아닌데 자꾸 인연법 쪽으로 네, 흘러가네요. 자, 토에서 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될 때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무토일간 분들에게 좋냐? 내 힘이, 나의 힘이 보태지고, 물론 겁재기는 하지만요, 온전히 나의 편은 아닌, 네, 그렇지만 토의 에너지인 토와 그 다음에 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겁다자분들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가 너무 많아서 금으로 하나 빠지는 건 나쁘진 않지만, 신금이 토의 에너지를 많이 뺄 수 있는 금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토가 조금 약하신 분들, 토가 약하신 분들은 토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오면은 보충은 되기 때문에, 신약하신 분들은 괜찮다, 신강은 별로고요. 그리고 관, 재, 이쪽이 강하셔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받고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저 상관이 만약에 천간에 개수나 지지에 뭐 자수가 있어서 금생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빠지시는 분들이면은 이 상관이 생재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토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그닥 별로이실 것 같고, 살짝 신약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저 상관이 재를 만들 수 있게 본인의 사주에 재성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무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신미월은요, 7월 6일 서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네, 기토 하겠습니다. 자, 신미 자체의 이 신금은 사실은 미토 속에 있는 정화 때문에 신금의 어떤 온전함을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주예요. 신미라는 기둥 자체가. 얼핏 보면 토생금을 하는 것 같지만 신금에게 이 정화와 그 다음에 여기 기토는 그닥 도움이 사실은 안 된다. 요렇게만 봤을 때는요. 네. 물론 기토가 정화의 에너지를 조금 빼줄 수 있냐. 근데 을목이 또 기토를 극하고 있고, 어쨌든 뜨겁잖아요. 미토라는 거는. 그 뜨거움 속에 신금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신금의 날이 좀 무뎌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일주고요. 자, 갑진년과 비교했을 때, 자, 경금이 간목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크게 절단을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장가지를 쳐주는 과정이 이제 신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게 정관이었는데, 간목이 물론 갑기합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갑이라는 글자가, 갑은요, 물론 잘하는 그게 오면 좋지만, 이게 이제 여름, 가을, 겨울로 가면 얘를 이제 베어서 써야지 되는 그런 나무의 어떤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얘를 쳐줘서 어느 정도 쓸모있게 해줘서 신금이 다듬어. 그래가지고 목생화가 돼서 또 다시 토를 강하게 해주는 이런 구조로 사실은 오행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올해 진토 속에, 진토가 습토기 때문에 진토 속에 만약에 개수가 여기 정화를 조금 꺼줄 수 있다면 그래도 신금의 날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도와 월의 그거보다는 개인의 갖고 있는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식신과 비견입니다. 자, 토와 금이죠. 토가 많으신 분들, 토다자이신 분들에게 토가 또 들어온다라는 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이 매금이 돼버리고요. 금생수를 하려고 해도 토가 수를 막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적절히 토를 쳐주는 게 오히려 금도 더 잘 빠져나가면서 수도 잘 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갑니다. 네, 아무리 토가 희신이고 뭐라고 그래도 토가 많은 상태에서 토가 또 들어오는 거는 그닥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관도 많고 수도 많아서 신약해요 이러신 분들은 토 하나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식신이라는 거는 상관이랑 달리 병화, 정인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된 구조와 안정된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는 그런 시기일 거고, 비견은 역시 뭐예요?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에 당장 뜻을 같이 해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냐 없냐는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목으로 토를 조금 쳐줄 수 있는, 토가 많을 경우에 저는 토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어서 괜찮은 구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의 사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신강신약의 구조로 봤을 때 비견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어떤 힘을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신약할 때는 괜찮지만 너무 토가 많고 화가 많아서 신강한 구조에서는 이 금이 사실은 쓰기가 쉽지가 않다입니다. 물론 저는 신강한데 금도 많아요. 뭐 그러면 차라리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쪽이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제가 이 5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서 서로 이 관계성을 한번 보셔라 라는 겁니다.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토다자이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신금이 과연 식신 역할을 할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신미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자, 경금일간 하겠습니다. 자, 신미라는 일주 자체는 사실은 이 토생금을 하고 있는 구조지만 얘가 뜨겁잖아요. 정을기. 뜨거운 열토라 이 신금이 사실은 이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기는 합니다. 네. 겁재죠. 우리 겁재 오면 일단 겁부터 나는데, 이 겁재가 재가 강해서 내가 신약할 때, 재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로 오기도 합니다만, 겁재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는 또 나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성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겁재가 들어올 때 보면 많이 수입을 벌기도 하지만 적절한 양은 또 나가는 그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겁재가 싫으신 분들은 이 지장간의 정화가 신금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올해 갑진의 구조랑 한번 볼게요. 경호월의 경금이 간목을 한번 이렇게 크게 자릅니다. 일단 쳐주는 거죠. 간목의 성장을 일단은 스톱하면서 어느 정도 토막을 내줄 수는 있어요. 신금이 직접적으로 간목에게 에너지를 행사하기는 쉽지가 않은 구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금이 쳐놓은 간목의 뒷 마무리, 가지를 좀 이렇게 잔가지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토막낸 그 간목을 조금 더 정교한 어떤 뭔가 조각으로 만드는 그 역할은 신금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 사주 구조와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토와 미토의 관계에서는 이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사실은 정화를 이렇게 꺼버릴 수도 있는 구조예요. 복잡하죠. 저는 신금이 별로 안 좋아서 정화가 좋아요 했는데 진토와의 또 관계에서 개수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신금이 좋다 나쁘다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 사주 보는 게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네. 일단 겁재가 들어올 때 이 겁재는 이제 병신합을 하려는 병화의 에너지를 또 끌어옵니다. 본인의 지장간에라도 있는 분들은 더 강하게 작용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런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들어오면 일단 평관의 에너지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거나 또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사실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겁재와 평관이 합을 해서 수 쪽으로의 또 나의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토와 금. 어쨌든 내 에너지가 강해지는 달이죠. 네, 경금의 구조에는. 신약하신 분들은 일단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신약하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른데 제가 그랬죠. 겁재라는 거는 결국에는 재를 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쪽 재성이 조금 강하시다. 그런 분들은 괜찮다. 근데 기본적으로 토, 금이 많아서 저는 인성과 비겁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닥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화가 많다. 화가 많아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럼 미토로 좀 빠져나가기는 합니다만 미토도 열토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뭔가 하나를 버텨주는 거는 괜찮긴 하지만 이 여기에도 관이 네, 정화냐, 병화냐, 사화냐, 오화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화 쪽으로 일단은 빼줄 수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수가 많다. 수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가 또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인성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요 수의 흐름도 살짝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수생목이 되는 구조라서 목이 강하신 분들은 내 힘이 있어서 재성을 갖고 가기에는 괜찮다라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네. 겁재가 들어올 때 금전이 나간다. 또는 몸이 좀 아프다. 또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겁재는 또 하나 내 마음 심리 상태에서 내가 뭔가 급하게 가져가려는 구조가 사실은 있어요. 안정이 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겁재는 또 내 지출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겁재가 들어올 때는요, 내가 그냥 뭔가를 계속해서 발산하는 에너지 쪽으로 가서 내가 그냥 지르자 하는 그것도 겁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상황을 볼 때 내 마음 심리 상태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정의는 천을 귀인이죠. 귀인이라고 다 좋다 이런 거는 아닌데 여기 을목이 정제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요 을목을 얼마나 칠 거냐. 근데 여기에서 이 정화가 또 얘를 얼마나 조절해 줄 거냐라는 복잡한 구조인데 진토 속의 개수가 또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진토가 미토에게 작용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 정화의 에너지가 이 겁재를 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미토가 천을 귀인이라는 거를 한번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셨으면 하고요. 신약하신 분들, 관재가 많아서 신약하신 분들은 조금 내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한 달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금전운 쪽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강해서 하시는 분들 말고는 금전운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겁재가 관건이다. 제가 그랬죠. 많이 벌어도 겁재일 때는 일정량이 다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경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12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신금일간 하겠습니다. 자, 신미라는 일주 자체는요, 신금이 미토에서 토생금을 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이 지장간이 정을기라는 다소 뜨거운 열토죠. 열에 의하면 신금은 날이 날카롭게 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미토는 신금에게는 신금의 칼날을 잘 휘두르기에 긍정적인 건 아닌데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신금이 이 간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경금이 6월 경금이 간목을 한번 이제 쳐주는 거죠. 큰 덩어리로 한번은 더 이상 간목의 성장은 6월 이후로는 억제됩니다. 이렇게 한번 간목을 쳐주고 났을 때 그 나머지에서 경금이 쳐주고 남 나머지에서 잔 가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걸 부분 조각에서 뭐 거기다가 뭔가를 새기던가 하는 그런 쓸모를 만드는 그 역할은 신금이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진토와의 관계에서는 진토 속의 개수가 사실은 이 정화를 꺼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런 어떤 연도의 에너지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오행의 구조가 역할을 더 하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하는지는 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네. 비경과 편인입니다. 네. 금이 들어오고, 네, 이쪽이 들어오죠. 토, 금, 이쪽이 들어옵니다. 자, 자기 사주 구조에 토와 금이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 신금들에게는 일단 좋을 게 별로 없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강해지면 결국에는 이 관도 잘 안 먹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재를 약간 분탈하는 그 군겁쟁제가 사실은 돼버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 재성이 많은 분은 괜찮아요. 근데 신금이잖아요. 신금이 신금. 근데 신금들이 아무리 모여도 간목 하나는 힘들기 때문에 편재가 많으신 분들은 괜찮다. 힘이 강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목이요. 또 이 토를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신금은 날이 얼마나 잘 서 있느냐가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베는 것보다 한 번에 샥 베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토가 많으신 분들은 이 목이 토를 소토해줘서 어느 정도 신금이 숨을 쉴 새 있게 해서 이 수가 또 네, 이 신금을 또 씻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목을 잘 생한다. 좀 복잡하죠. 네,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재물, 금전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보통 분들이 이제 사주를 보실 때. 딱 신미월의 신금은 어떤 분들이 이 재를 탐하기에 좋냐면 기본적으로 편재가 그래도 두세 개는 있으셔야 된다. 대운이든 자기 사주든. 요게 이제 을목이 하나 또 지장간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재가 일단은 좀 많고, 만약에 간목이나 인목이 있어서 흙을 어느 정도는 소토할 수 있는 그런 정제도 있으면 괜찮아요. 땅을 소토해줘서 금이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목의 구조가 잘 빠지신 분들은 7월에 그래도 재물운 쪽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신미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자, 임수일간 하겠습니다. 자, 신미일주 자체가 이 토생금을 하고 있는 구조긴 하지만 이 미토 속의 지장간이 네, 정을기로 전반적으로 좀 열토예요.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자체는 이 열과 또 토가 많은 이런 거에서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신금 입장에서 본다면 미토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인성이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이 간목이 6월 경호월을 거쳐 이 경금이 간목을 한번 이렇게 더 이상 성장을 멈추게 하고 이제 간목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로 잘랐다면 신금은 경금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간목에게 붙어 있는 나머지의 것들을 조금 쳐내고 뭐 장가지 정도 자르고 그다음 거기다 뭔가를 새기고 하는 조금 더 디테일적인 어떤 작업적인 측면에서는 신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임수에게 간목이 식신인데 이 식신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내가 올해 구상하고 계획 중인 어떤 일이 6월에 한번 크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월에 한번 이게 이제 이렇게 맞았다는 건 간목이 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금이 세고 간목이 약할 경우에는 간목이 너무 조각이 나버리지만
갑이라는 거는 적절한 성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딱 멈춰서야지 되는 건데 그 경금이 그거를 한번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구체화되는 작업을 6월에 하고 7월에는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 진토와 미토의 관계에서는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습기가 있죠. 이게 정화를 조금은 잡아주면 이 신금은 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신금이 본인에게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별로 안 좋을 거고, 저는 신금을 쓰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네. 자, 정인과 정관입니다. 정정 쪽이죠. 자, 관성과 인성입니다. 네. 이렇게 나눴을 때 관인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일단, 그리고 정 쪽이에요. 안정되게 가요. 안정되게. 막 편 쪽으로 몰아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안정됐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가야 되고 조금 더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또 강박은 있어요. 이제는 제대로 가야지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미토 속에 이 정화가 임수한테는 정제이기 때문에 재의 기운도 사실은 뜨겁기 때문에 재의 기운도 있다고 치면 재, 관, 인 이렇게 가는 거죠. 신금 자체가 임수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는 사실은 없어요. 뭐 경금이 사실은 임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힘을 주는 구조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기토가 또 임수를 하면은 또 임수가 또 스트레스, 또 탁해지는 그런 효과는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관인 이런 구조로 가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데 내 그 나를 좀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나의 힘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조금 잘 빠지는 구조로 사실은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화라는 에너지가 지금 임수에게 정제죠. 우리가 늘 이제 사주 그 월운을 보다 보면 연애 아니면 금전이 가장 인생에서는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가다 보면 재가 관으로 빠지고 관이 또 인으로 해서 재가 이렇게 하면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구조에서는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재를 유지하기보단 이게 이렇게 빠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토라는 게 사실은 신금을 잘 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오히려 화를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임수들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측면은 일단 들어요. 근데 미토라는 거는 화의 에너지가 좀 많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에너지라 금이나 수가 강해야 그 재물을 조금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토, 금, 수, 요 에너지가 강해야 지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네, 어느 정도의 재물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그게 아주 신금으로서 아주 강하게 하는 그거는 조금은 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정인이 상관을 눌러주기 때문에 약간 출렁출렁 됐던 어떤 그 마음도 조금 안정되게 가라앉는, 지장간에 상관은 있습니다만, 네, 있습니다만은, 네, 정신적으로는 일단 조금 안정을 추구하고 바른 길을 가자 하는 마인드가 일단 들어오는 게 임수분들의 6월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장간에서 재성과 네, 상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상관이 또 재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토는 사실은 토라기보다는 화의 에너지에 가깝기 때문에 밖으로 되게 분산되는 에너지가 사실은 있어서 이 신금이 얼마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관건이겠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이 미토가 더 화 쪽으로 될 거고, 수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미토를 조금 잠재워서 이 정화를 갖고 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임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7월 신미월은요, 7월 6일 소서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개수일간 하겠습니다. 자, 신미일주 자체만 살펴보면 이 미토라는 토가 토생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정을기. 뜨겁죠. 그러니까 열토예요.
그러니까 금은 사실 토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또 화가 많아도 안 되는데 특히 신금은 열에 약하죠. 그래서 이 신금이 미토와 함께 올 때는 신금의 날카로움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즉 무슨 얘기냐. 신금은 목을 극하는, 특히 을목이든 묘목이든 어쨌든 편재성을 잘 극하는 애들이고, 신금에게는 편재가 목입니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힘든 케이스들도 있다. 이 신금이 날카로운 게 본인 사주에. 신금 일간이 이 토가 많은 것보다는 수 쪽을 왜 선호하냐면 그래야 날이 서서 원하는 그 재성을 잘 취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신금이 만약에 을목에게 편관으로 올 때 너무 날이 서 있으면 을목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신금의 날이 반드시 서 있어야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계수 입장에서 볼게요. 자, 계수에게 올해 상관이 들어왔는데 경호월 경금이 한번 상관을 딱 잡아주죠. 상관은 좋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더 발전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에너지지만 이게 조합이 잘못되면 상관은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저기야. 이상은 저긴데 현실은 이래. 이런 측면에서 괴리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면 놔버리는 게 상관의 단점인데, 그게 정인이 한번 이렇게 쳐주면서, 그래서 올해 개수분들 직장을 이동해야 되나 변경, 이런 수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게 한 자리에 있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추구하니까.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변화하시는 게 맞고, 그게 자기의 그냥 출렁거림으로 일탈의 그냥 욕구면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쨌든 경금으로 한번 간목의 성장을 더 이상 멈추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이렇게 토막을 내줬다면 신금이 직접적으로 간목에게 힘을 가하기는 쉽지 않으니 나머지 장가지들 쳐내거나 거기에 뭔가 이렇게 새기는 거 정도는 신금이 하실 수 있어서, 네, 약간 이 경금보다는 조금 이 상관을 누르기에는 그거하지는 않지만, 네, 상관이 또 좋은 의미로는 아이디어잖아요. 본인의 그런 어떤 걸 조금 다듬는 그런 시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자, 이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약간 정화가 이 신금을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 진토에 이 개수가 정화를 이렇게 꺼주면 그래도 신금의 날이 어느 정도는, 네, 괜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개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편인과 편관이죠. 편관이 편인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살인 상생의 구조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토가 신금을 강하게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편관이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는 느낌이시겠다. 개수분들은. 무슨 얘기냐. 수라는 거는 토에 제일 취약하고 화에도 취약한데 토화가 다 있어요. 개수분들 7월에 되게 힘들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뺏긴다. 그래도 이 신금은, 네, 개수를 생하는 데 있어서 잘 빠진 구조긴 해요. 근데 이 신금의 힘이 지금 사실 여기가 축 에너지, 신축보다는 신미가 신금의 에너지를 더 잘 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같은 편관 편인이지만 여기가 신축일 때 얘가 훨씬 힘이 있어서 이 개수를 잘 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정신력으로 약간 버티는 느낌이에요. 개수분들은. 이 편인이라는 게 내 그거거든요.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호랑이 굴에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이런 느낌이 편인이거든요. 네,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버티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을목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얘도 생하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 을목이, 네, 식신이라는 건데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건강인데 얘가 이렇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인 도식이죠. 그래서 이런 달은 특히 신금이 천간에 뜨는 날, 또 지지로 유금이 들어온 날은 조심하셔라. 그래서 이 미토가 본인을 힘들게는 하지만 이 편인을 약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참 본인의 사주와 어떻게 배합되는지가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런 구조고요. 지금 이걸로 쳤을 때는 지금 토생금에서 토와 금
이렇게 되지만 미토는 뜨겁기 때문에 화도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편재가 있습니다. 편재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나요? 자, 내가 일간이 신강하시면 해요. 특히 편재는 비견이 네. 많으면 이 편재 갖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비견이 없다. 그리고 신약하다 하면 오히려 돈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재, 관, 인. 네. 이 신금이 그래도 개수를 해줄 수 있는 그거 하나는 다행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화랑 토의 에너지가 지지해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힘이 많이 빠진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그 개수는 금보다는 뭐 임수나 본인의 개수가 들어올 때 조금 더 내가 더 쉴만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인성이니 내 의지로 버틴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관재라 이름 많고 몸이 많이 피곤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월에 금수가 들어올 때 조금 회복되는 느낌이 드시니까요. 개수분들 힘내시고 7월 한 달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